예. 말씀드린 대로 옆에는 잘생긴 학생이 서 계시는데, 이번에 2025학년도 그 연대 정외과 일반 편입에 붙은 학생입니다.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학원에 와서 준비하시는 거고, 이제 생생한 학생의 경험이 이제 아마 그대로 또 어찌됐든 뭐 합격한 학생의 경험치니까, 그죠? 그게 정답이 꼭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 참고로는 분명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학생 얘기 들어보고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따로 질문 시간 드릴 때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일반 편입학으로 합격한 이갑식 교수님의 수강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도 4월부터 편입 논술 준비를 시작했었는데요. 저는 24년 4월부터 8월까지는 인강 수강생이었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8월달까지 준비를 하다가 9월달부터 시험이 끝날 12월까지는 이곳 연고대 전문가 강남에서 수강을 했었습니다. 인강으로 준비하실 때 하고 현강으로 준비하실 때 하고 그 차이가 어때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본인 생각,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지? 인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현강을 수강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9월 달에 현강을 이제 수강을 하고 나서 실력이 확 오르는 게 느껴졌었고, 실제로 제 실력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시기도 이제 현강 수강을 했었던 10월, 11월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인강으로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 강의에서 이제 뭐 직접 글도 써보고 이제 다른 수강생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여러모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현강을 수강을 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현실적인 느낌이 조금 더 온다라는 거고, 이게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이란 거죠. 네. 4월부터 하셨으니까 이제 본인이 4월부터 했던 그 커리를 좀 뭐 월별로 대충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거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 3개 강의만큼은 정말 이제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도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고, 이제 시험 직전까지도 계속 보라고 강조하시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형기본이랑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이렇게 3가지예요. 그 3개 강의를 4월 달부터 8월 달 동안 이제 유형 기본부터 들으면서 논술에 어떤 유형들이 있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학습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고대 기출, 연대 기출을 수강한 뒤에 또 기출은 반복적인 학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가면서 4월부터 8월까지는 저 스스로 이제 논술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 커리큘럼상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실전적으로 쓰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9월 달 이후부터 저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글을 쓰는 연습을 그때 처음 하게 되면서 어떻게 시간 안에 개요를 짜고 이제 글을 짜임새 있게 완성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루틴을 약간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해나가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렇게 약 4달 동안 이제 실전 연습을 통해서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그러면은 이제 시간 맞춰 쓰는 건 아니었고, 요때는 이제 시간까지 연습을 하는 게 수업 중에 시험을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요때는 그러면 쓰기를 혼자 그냥 이렇게 시간 없이 썼습니까? 아니면 요때도 시간을 스스로 맞췄습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과제로 쓰는 글쓰기의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재지 말고 적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한 시간을 걸어놓고 쓰기보다는 이제 제가 좋은 글을 완성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제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계속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1년
공부 진행 커리는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빅3라고 제가 보통 명칭을 붙이는데 가장 중요한 공부 3개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짧아 보이는데 이게 다 2달씩이니까 요것만 6개월 걸려요. 전체 1년 커리 보시면 이제 5월달부터 이제 고대 기출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기본편 1, 2월, 심화편 3, 4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5월달 고대 기출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3, 4월에 심화편도 같이 들으면 좋다라는 게 그 뜻이고, 그게 아니어도 나중에 이게 밀린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고대 기출을 7, 8월, 그죠? 연대 기출 9월, 10월. 그러면은 이제 실전 연습이 9월 달부터가 아니라 11월부터 되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그 자체가 당락의 결정탄 아닙니다. 뭐 7월 달부터 와도 붙는 학생도 있으니까. 대신에 7월 달부터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거를 기본과 기출을 동시에 이제 수강을 2과목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FM이죠. 단지 요거는 이제 인강으로 들었던 그 차이밖에 없었고, 1년 커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나요? 아직은 뭐 잘 감이 아직 안 오실 텐데 나중에 생각나시면 질문하시고, 아마 학생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개인 스펙 같은 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본인의 전적대하고 뭐 학과하고 점수하고 뭐 공인어학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제 과는 이제 어문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외교학과랑은 비동일 개인학과죠. 그리고 이제 제 학점 같은 경우에는 4.5점 만점에 4.29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학점이 평점이 얼마라고요? 4.5점 만점에 4.29요. 4.29. 예, 4.5, 4.29. 그 다음에 공인 영어 토익이죠? 네, 그 토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토익 990점이고요. 990이에요? 만점이었어요? 네. 이게 가능하냐? 그랬구나, 그죠? 활동 같은 거는 뭐가 있죠? 이제 기타 특별활동, 활동 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어문 계열이었다 보니까 어문 쪽의 활동들이 주로 있었는데요. 그리고 평점은 이렇게 보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이제 학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넓어요, 범위가. 말씀하실 수 없나요? 수도권인데 이제 서울 소재 이원화 캠퍼스가 있는 학교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본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전적대랑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물론 전적대가 높은 학생들은 반영되는 게 유리하겠죠. 뭐 서성 한의 정도라면은. 근데 요새는 학은제도 많이 붙습니다. 학점 은행제 출신도 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적대가 혹시 편입은 전적대 바꾸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걸 제가 이제 산 증인으로서 그게 괜찮다를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뭐 어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별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이것도 비동일 계열인데 합격하셨고, 물론 요 점이 이제 많이 유리했을 겁니다. 근데 고대에서는 990이 유리하지만 또 연대는 딱히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런데 정외과라면은 전공 관련성과 조금 연관이 있을 때, 영문학과 학생이 만약에 토익이 800에 턱걸이 했다 그러면 조금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외교관 얘기한 학생이 또 너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이게 교수에 좀 뛰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나쁠지는 않다. 예, 아까 제가 특별활동 얘기하다가 멈췄는데, 특별활동 혹시 본인이 뭐 준비했던 게 있나요? 우선 제가 연세대에 이제 전형을 할 때 제출했던 서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한테는 이제 토익 990점 외에도 이제 어학 성적 중에 오픽 AL이 있었고요. 네. 오픽. 그리고 JLPT 일본어 능력 시험인데 JLPT N1이 있었고. 이 어학을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죠? 본인이 관심이 많아서 별도로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 뭐 외국 경험이 많은 겁니까? 저는 외국 경험은 없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스스로 해서 어학을 만들어낸 좋아하셨고 거예요. 그래서 어문계로 가셨던 거고, 그죠? 네.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제출을 했던 거는 이건 어학은 이거 특별 활동은 아니거든요. 지금 특별 활동은 뭐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죠? 리더십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제출했던 거는 이제 봉사활동 2개가 있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지도 학업계획서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봉사활동을 따로 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이갑식 교수님이랑 상담 진행하면서 봉사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수험생활 중에 이제 봉사활동 2개를 해서 서류를 또 준비를 했었어요. 어떤 걸 했죠?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래동화 번역 봉사랑 번역.
그리고 동남아 빈민마을 아동들을 위해서 음. 그 태극 팔찌 만드는 활동이 있었는데 음. 그 활동해서 2개 진행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그죠? 근데 뭐 정치 외교하고 그닥 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죠? 사실 이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학업계획서를 쓸 때 또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봉사활동들을 어떻게 학업계획서에 녹여내서 내가 전공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낼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학업계획서 첨삭 중에 추천을 해주신 방법이 그 학과의 교과목을 찾아서 이 봉사활동과 연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찾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교과목들 중에서 이제 그 국제개발과 관련된 활동들이 예를 들어서 그 교과목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은 이제 이 봉사활동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이제 제3세계에 대한 교육시설이나 그런 생활 환경에 대한 개발을 돕는다는 취지의 그런 봉사활동이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측면의 이야기를 좀 살려서 국제 개발 관련해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뭐 동남아 이런 애들하고 연결되니까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공부를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휴학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몇 학년 마쳤지? 2학년 2학기 마치고? 네, 2학년 2학기 딱 수료하고 이제 휴학을 했었어요. 휴학을 했고 그러면은 뭐 공부랑 학업이 병행해서 어렵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없었겠네요. 학교 공부랑 병행하는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마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 영어를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네. 편입 영어 같이 하셨어요? 네. 편입 영어를 하셨다. 혹시 편입 영어 결과는 어떤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 편입 영어는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해서 총 4개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네. 그거 내한테 얘기 안 했어. 그거 붙었다고? 네. 저한테 얘기 안 했네. 나 처음 들었네. 그거 왜 잠깐 다시 어디 붙었다고? 성대. 네, 성균관대랑 성대 무슨 과 붙었죠? 성대도 정예과예요. 다 정예과입니까? 중앙대만 영어 영문이고 중대, 영문 또. 그리고 이제 경희대도 정치외교학과고 몇 관왕에 그리고 또 시립대는 국제관계학과 해서 국제. 총 5관왕? 네. 오, 그래요? 이거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해서. 이거는 그럼 내가, 물론 이 편입 영어는 뭐 제 노력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학생들한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오관왕 했다고 하는 것이 뭐, 저한테 도움이 되건 아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때 회사 홍보물 촬영할 때 이 얘기 하셨어요? 회사 영상 촬영할 때는 이제 연고대 위주 이야기였어가지고 편입 영어 관련해서 이야기할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너 공개 안 했죠, 이거? 네, 뭐 그죠? 따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오늘 가장 큰 뉴스라는 학원 되게 좋아하시겠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마케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그런 사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실제 사례죠. 이게 지금 다 통과됐다는 거니까. 뭐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토익 990 실력이라면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연대를 동시에 준비했다는 거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셨구나. 그죠? 그리고 그 논술 준비할 때 이런 거 공부하실 때 그 중간에 뭐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거는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어려운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죠? 우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청강에 오고 얼마 안 됐던 시기였는데 글도 제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써지고 쓰기만 하면은 이제 정답보다는 오답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그리고 아마 그때 교수님한테 첨삭 관련해서 지적도 많이 받았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랑은 다르게 논술이 자꾸 이제 실력이 대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논술 그만하고 영어에만 집중해야 하나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포기 안 하고 계속 해야 될 거 묵묵하게 하면서 제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말이 거의 뭐 사실은 늘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제 첨삭하면서 첨삭하는 자리가 그닥 즐거운 자리는 아니죠. 그죠? 지적이 많으니까. 그죠? 사실은 이제 전 학생들 그런 얘기해요. 내한테 그냥 칭찬 듣고 그냥 떨어질래. 나한테 지적받고 학교 갈래. 왜냐면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죠. 근데 그럼 기분 좋겠죠. 우리가 칭찬은 그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할 일이 지적을 하는 물론 잘한 부분도 언급을 하겠지만 그것만 자꾸 강조하면 그냥 실력이 그죠? 발전 안 하니까.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지적하는 일이다 보니 학생이 자꾸 수업이 진행되고 첨삭이 진행되면 힘들어요. 뭘 써도 지적하니까 저는 뭘 써도 지적할 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제가 하는 건데 뭐 특성이 그러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아주 해피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학원 강사하면서 느낀 경험이 웃으면서 지적한 애들 기억을 못 합니다. 뭔가 음하게 말해야 기억을 해요. 이게 묘한 그런 게 있죠. 근데 웃으면서 아주 진짜
친절하게 지적을 하면 학생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건 알지만 뭐 크게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오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딱 10월 달 얘기한 보니까 여태까지 인강 들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다가 현강 와서 자꾸 지적받으면서 과연 내가 붙어질 것인가, 그죠? 생각이 해가 들었다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실력이 붙는 게 모든 학생들 하는 말이 11월 정도 되면은 그 자신감이 붙는데요. 그게 근거가 뭐냐면은 첨삭 때 쌤이 별로 이제 지적이 사라진대요. 그냥 이렇게 막 보통 잘하면 굿이라고 써주거든요. 이건 잘한 것도 표현해줘야 되지. 그래 애가 뭘 잘했는지 아니까. 그러다 보면 뭐 저도 편해요. 별로 얘기할 게 없으니까 뭐 잘했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그게 11월 정도 되면 그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끊임없이 계속 피드백을 그걸 즐겨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즐겨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막연해서 힘든 거지 절대 막연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그 정도면은 대충 아마 전체적인 거는 그죠 뭐 세부적인까지 다 준비됐는데 혹시 학교에서는 언제 쓰셨죠? 저는 이제 학계서를 아마 작년 추석 연휴쯤 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저한테 직접 첨삭 받았어요? 아니면 따로 준비했어요? 이갑식 교수님께 첨삭 저는 받았습니다. 직접 네. 받았어요. 그때 현장에서 대면을 받았습니까? 그때까지도 아마 제가 현강 나오기 전에 제가 강좌를 신청했던 그거는 거였어가지고 인강을 받았구나, 그죠? 네. 학교에서도 인강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웬만한 정보는 학생한테서 이제 뽑아낸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편입 영어는 어떻게 준비하셨죠?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논술은 4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입 영어는 제가 논술보다 한 달 빠르게 3월 달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것도 학원 수업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이제 지금 논술이랑 똑같이 9월 달부터 현강으로 가게 됐었고요. 근데 그 인강을 들었는데 학원 인강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독학했다는 뜻이에요? 3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인강 들어서 그것도 네, 수강 썼어요. 편입 영어 인강. 그러다가 그것도 9월부터 현강. 네. 그러셨구나. 그죠? 그 편입 영어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논술을 버리고 그리 가시면 안 되니까. 논술을 하시고, 분명히 논술을 먼저 하시고, 그죠? 주당 10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논술의 가장 장점이요, 그 효율성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커요. 인풋이 되게 적어요. 근데 아웃풋은 대박 큽니다. 이거는 고등부도 마찬가지인데, 고등부도 논술 공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4시간. 그런데 걸리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과도 많이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때 논술을 다 버리고 수능에 올리면서 나는 수능으로 그죠? 다 맞아버린다. 이런 각오로 이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 다시 2년 지나고 다시 또 만났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그때 수능 같은 역할을 또 편입 영어가 살짝 그런 역할이에요. 또 공부하다 보면 학생 잠깐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논술을 버리고 영어만 해서 내가 성균관대 소송하기도 엄청나게 좋은 학교잖아요. 그죠? 붙기만 한다면은 그런 이제 유혹도 살짝 생길지도 모릅니다만 동시에 해도 됩니다. 동시에 제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설명 너무 잘 해드렸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거는 지금 녹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 질문은 비동일 계열인데 지금 지원 전공이 정치외교학인데 정치외교학 전공 과목은 몇 과목 수강하셨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과목을 수강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정치외교학 과목이 직접적으로 정치외교학 과목은 아니고 이제 제가 전적대에서 이제 복수 전공으로 했던 학과가 국제학부였어요. 그래서 국제학부에 있는 이제 아시아의 국제관계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 하나랑 이제 교양 과목 중에 한국정치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이 있었어서 그래서 그 2과목 들었던 게 제가 정치외교학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있었던 2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정치외교학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주제가 좀 비슷한 과목 2과목 정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그럼 그때 편입을 염두에 두고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편입은 결정된 뒤에 정치외교학과로 편입을 결정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그때부터 전과가 됐든 편입이 됐든 이제 정치외교학과로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한 수강 신청이라고 할 수 했다.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 상담 받은 뒤로는 어차피 수강할 기회는 없었던 거고. 네. 뭐 그 정도도 일단 합격을 했고 이 학생은 더구나 지금 뭐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도 이게 중대도 학교에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중대만 들어가구나 그죠? 성대 경희대는 없고 시립대도 학교에서 들어가나요? 시립대 학교에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성대는 면접이 있었어요. 네, 성대는 면접이 있고 그러니까 다 전공 관련성이 좀 필요한 공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도 다 통과됐죠. 그러니까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 좀 적어도 그게 뭐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막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의식을 하게 돼요. 그게 괜찮다라고 말해도 본인은 막 성적이 좋으면 좋다라고 하면 또 성적 낮은 학생은 계속 고민하게 되고 또 토익도 뭐 통과만 돼도 괜찮다면 또 낮은 학생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죠? 일단 결정된 논술이 일단 중요하기도 하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았다는 거고 합격을 했잖아요. 또 다른 질문.
예, 질문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신 건 봉사활동 2개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 뭐 동아리나 다른 활동들이 있었나라는 질문이시죠? 예, 다른 활동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예, 이게 전부였고요. 참고로 제가 2년 전에요, 그 이관왕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학교는 이제 뭐 중경 예시 쪽에서 온 학생인데 서울캠인데 9월 달에 왔어요. 이 학생이 이관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활동이 제로였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문제는 그 항목 있잖아요. 그 뭘 쓸 게 없잖아요. 그 둘이 머리를 맞대고. 근데 절대 빈칸은 내면 안 돼. 성의가 없다해서 이제 탈락시켜볼 위험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관왕이 했어요. 고대 경영 붙었고 연대 경영 붙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비하려면 준비하는 게 좋다. 일부러 감점을 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런 극복 사례는 많으니까. 이 학생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더 이상 쓰지도 못합니다. 보통 한 2개 정도 쓰면 칸이 차거든요. 이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갖고. 또 다른 혹시 질문? 9월에 현장에 오셨다고 했는데 현장에 오셔서 성적이 올라가셨는데 예, 9월부터 수업을 하면서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어떤 점에서 이제 9월부터 현장에 오니까 성적이 오른 것 같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랍니다. 이거는 제가 썼던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그 약간 일종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은 매주 그 글에 대한 첨삭을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교수님이 이 글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 등등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저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첨삭 시간이 끝나자마자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부 기억을 해서 따로 이제 핸드폰 메모장이든 노트든 해서 그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시 적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 숙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도 의식적으로 아 맞다 이거는 하면 안 됐었지 같은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글을 적다 보니까 이제 글도 점점 더 정밀해지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도 이제 시험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오답 노트들을 계속 보면서 제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끝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오르는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오답 노트 준비하시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첨삭 받을 때 그 녹음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녹음하셔도 되는데 녹음할 때 녹음한다고 말해 주세요. 그 폰 얹어놓고 정리하면 좋고. 제가 작년에 저기 후반기 때 하는 게 그 스터디 꿀이거든요. 스터디 혹시 하셨나요? 저는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네. 또 안 한 사례가 있구나. 보통 학교 이제 스터디도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예상하고 물었는데 이 학생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건 자기 상황 따라서 제가 스터디 팀을 꾸려줍니다. 학생 스스로 꾸리기는 좀 애매하죠. 그냥 옆에 쿡쿡 찔러가면 우리 스터디 할 얘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자를 받아갖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팀을 한 5-6명씩 해갖고 작년에 9월부터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편은 스터디가 거의 제가 볼 때 필요 없고 아까 이 학생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기출은 반복 수업이 좀 필요하다. 반복 공부 필요하다는 말 했거든요. 그래서 기출 한 번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건 스터디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는 그걸 조금 빨리 당겨서 7월 달이나 좀 더 빨리 5월 달부터 하겠나 이제 그렇게 되게 홍도는 되게 높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합격생이 꽤 많이 나왔었고 그것도 제가 올해부터는 조금씩 더 당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성적표도 작년 7월부터 나가던데 올해부터 3월부터 바로 만들 거고 스터디도 나가고 그리고 매달 그 8주 수업이 끝날 때마다 논술 갑대회라는 제가 나름 이제 그 논술 경시대회를 합니다. 참가비 물론 없습니다. 그것도 뭐 1등 오늘도 공지했거든요. 신규생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등록하고 밴드에 들어가면 공지가 떠 있을 텐데. 근데 마감이 1월 밤으로 마감시켜 놨는데, 그거 쓰고 하고, 그것도 뭐 상금도 꽤 줘요. 꽤 드립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수업 끝날 때마다 이제 자기가 평가받는 거죠. 학생 그거 인강을 할 때는 못 들으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논술갑 선발대회는 현강 오고 나서 딱 한 번 했어요? 그때 당선, 입상됐습니까? 상 받았습니까? 그게 1점 차이로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 또 그 평가 기준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 떨어진 학생이 또 합격해버리면, 거기 그 1월 달부터 꾸준히 그 했던 학생이 아까 328대 걔도 거기 꾸준히 참가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웬만하면 다 참가, 제가 신킵니다, 그냥. 또 다른 질문, 예. D 학생이. 예. 예.
그 질문 내용은 이제 같은 틀을 배우면은 변별력은 결국은 독해력에서 발생할 건데, 그죠? 그러면은 학생은 그러면 그 독해력을 어떻게 길렀냐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그 부분 대비하셨죠? 답이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같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공식을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다른 학생보다 더 잘 쓰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점이 중요했을까? 이 질문이 핵심이죠. 어떻게 하셨죠? 우선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두가 같은 틀을 배우고 같은 형식으로 글을 쓰기는 하지만 이제 개개인마다 제시문을 독해하고 이해하는 정도는 천차만별이라서 이제 답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같은 구조라도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시문을 읽었어도 이제 이 내용을 글에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잘못 이해를 해서 오답을 쓰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자 생각을 했던 거는, 우선 그 제시문의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키워드에서 결국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객관식적인 답이 나오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지문에서, 그리고 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키워드나 혹은 그런 단서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표시를 스스로 해놓고 이제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글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해 나가면은 정답에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에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수업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 우리가 독해력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독해력 강화라는 게 있는데, 독해력 할 때 이제 뭐 5 원칙, 그래서 원칙 3개 나오거든요. 제시문 분석 5단계, 뭐 구조 분석 5단계, 그리고 키워드 분석 원칙. 학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키워드 분석 원칙이 나오는 공식들을 지금 말로 풀어낸 겁니다. 그럼 5원칙이 뭐냐? 논제 연관성, 빈출, 강조, 뭐 새로운 정보, 그리고 구조. 이게 이제 어떤 원칙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본질은 이제 제시문 속에 키워드를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글이라는 게 써보면 압니다만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장 몇 개 없고 알맹이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 모든 걸 다 먹진 않잖아, 그죠? 거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몇 개 없죠. 그런 것처럼 그것만 잘 찾아내면은 금방 이게 독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다들 뭐 멋지게 쓴 것처럼 보여도 그런 채점할 때는 그런 단어를 찾습니다. 저는 채점제 입장이잖아요.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잘, 또 들어갈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같은 정확한 위치가 더 중요하겠죠. 그게 포인트일 텐데, 그거는 이제 질문 유형마다 패턴마다 다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기본편에서 배웁니다. 그거를 실전에서 연습시키는 것이 이제 기출편.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나중에 모의고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됐죠? 또 아까 그 편입 논술을 준비하시기 전에 논술의 경험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뭐 글쓰기 경험이 있었는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편형하고 논술을 준비하실 때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셨냐, 이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따로 논술 경험은 아예 없었던 상태였고, 이번 편입 논술이 대학 입시 논술 형식의 그런 글쓰기를 경험하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수험생활 내내 제일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논술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10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대로 이제 논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막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루 공부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부족하다 생각해서 하는 공부 정도까지 해서 한 2시간? 3시간? 그 정도 이제 논술에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전부 다 영어에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또 특히 지금 이 시기에 편입 영어를 만약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외워야 될 단어가 정말로 많고 그 단어 외우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특히 초반기에는 시간 분배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보다는 그래도 논술 공부를 항상 우선시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논술을 하루에 2-3시간 하셨다는 거죠? 조금 많이 하셨네, 그죠? 네. 이러면 주당으로 치면 15시간 정도, 그죠? 15시간에서 20시간 왔다 갔다 했겠다, 그죠? 논술은 한 번 해본 적은 없으시네요. 그게 별로 공부할 때 영향을 주진 않았던가요? 제가 체감했을 때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 논술 경험이 없는, 소위 말하는 노베라고 하시더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제가 그 설명한 일은 처음이네요. 이렇게 많이 질문 안 하시는데 당황하고 있는데 지금. 예, 연대입니다. 연대는 인문사회 둘 다 영어 지문 나오고, 고대는 아예 없어요. 예, 연대가 지금 영어 지문에 대한 질문인데, 연대는 인문사회 구분 없이 한 제시문, 제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고대는 아예 없고, 그거 구분하시고, 도표는 연대 사회, 고대 사회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 출제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연대 그 영어 논술 지문을 위한 준비를 따로 하셨는지 아니면 어렵지 않았는지 그 질문이에요.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편입 영어를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어 지문에 대한 대비를 그렇게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는 이제 여러분이 아마 수능 다 치르셨다면 그 수능 영어 지문에서 보는 그 제시문 난이도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쌤이 생각할 때는 수능 영어 제시문 중에는 제일 어려운 영어 제시문 정도.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영어 자체의 이해라기보다는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말 잘하잖아. 그죠? 국어 비문학 다 이해되냐고. 이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많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영어 지문의 문제가 아니고 영어 지문에 담겨 있는 내용의 문제예요. 그 내용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 속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의 깊이가 조금은 얕습니다. 근데 대학교는 그 깊이가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지문의 번역은 다 되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 지문이 이해 안 되듯이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워요. 그건 우리말도 마찬가지. 영어 지문이 아닌 다른 제시문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고등학교 어려운데 영어라는 어떤 문제의 어떤 난도 자체 깊이, 그죠? 문장 수준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좀 걱정되시는 것 같은. 괜찮습니다. 전혀 뭐 그거는 국어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발생해요.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 번역이 안 될 정도의 영어 지문은 절대 아니다. 그죠? 그냥 이해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준비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쌤이 제공하라고 하는 그 과제물 같은 거를 충실히 다 하셨냐 이거죠? 그 질문이죠? 대답 잘해야 되죠? 이거는 답이 정해지는 질문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정말 눈치 보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저는 이제 교수님이 시키신 과제라던가 정해진 첨삭 시간이라던가 이제 수업 중에 그런 만들어진 약속들 같은 거는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편입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꾸준함이랑 성실함이 이제 편입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력적으로 좀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처음 해왔던 대로 그 꾸준함이랑 성실함만큼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이제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하라고 시키신 것들이나 뭐 첨삭 시간 같은 그런 약속 같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 학생은 정말 모범생입니다. 정말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휴학까지 하고 준비했으니까, 사실은 뭐, 우리 재종반 가서, 그죠? 뭐, 산반수나 재수하는 것보다 아마 본인이 아마 결심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다행히 영어가 좀 자신 있었기 때문에, 편입까지 같이 함으로써 이게 다시 이제 약간의 그 안전판이죠. 플랜 B도 갖고 있었긴 했지만, 그 마당에 뭐, 딴 생각, 그죠? 제가 하라는 걸 안 할 리가 없죠. 웬만하면은 다 잘 따라옵니다. 근데 제 학생들은 좀 바빠요, 일정이.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그런 점에서 휴학생이 준비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좀 있어요. 왜 또 시험 칠 때, 이게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12월 첫째 주 화수목이 접수입니다. 기억하세요. 12월 첫째 주 화수목이 원서 접수고, 둘째 주 토요일이 고대 시험, 셋째 주 토요일이 연대 시험입니다. 나중에 기억 안 나시면은, 수능 플러스 한 달 뒤입니다. 정확하게. 수능이 목요일 날 보잖아요.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그래서 수능 플러스 한 달 뒤가 고대 편입시험이고 고대 일주일 뒤가 연대 편입시험.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입시 요강은 11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O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 합니다. 입학처 물어봐도 몰라요. 11월 말까지 입시 요강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는 궁금해 하지 마시고 작년 재작년 입시 요강을 보면서 그냥 이 정도다라고 그냥 유추하시면 되고 이게 문이과 통합되면서 TO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건 믿으셔도 되는데 고려대는 TO가 별로 없다라고도 일단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준비는 이제 제 학생들은 12월이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점 그거 감안하셔야 되는데 아마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말고사 한참일 때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기말고사 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고대 시험 보러 뛰어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휴학생은 살짝 그 점은 좀 유리하죠. 학사 편입을 하실 학생들은 학사 편입은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단 일반 편입보다는 유리합니다. 분명히. 근데 모집 정원이 너무 차이 나면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뭐 일반 편입이 같은 과인데 모집 정원이 일반이 20명인데 학사는 1명이다. 그럼 당연히 일반으로 가야 되겠죠. 학사 편입 학생은 일반 편입도 쓸 수가 있거든요.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은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모집 정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일반은 일반 범위 안에서 뽑고 학사는 학사 범위 안에서 뽑으니까 그것만 달라지니까 그 점도 지금은 당장 뭐 고민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4학년이다 하면은 학교를 다니고 하면 학사 편입의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혹시 질문? 면접은 참고로 연대는 면접이 없습니다. 면접은 고려대만 있고 연대만 있어요. 그죠? 고려대는 면접이 1단계 통과자만 보는 거라서. 근데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질문과 비슷합니다. 지원 동기 묻고, 뭐 장래 계획 묻고, 활동 이런 거 했다고 했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묻고, 그 답변에 또 꼬리 물고 또 질문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자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안 묻습니다. 그렇죠? 너무 걱정 안 하셨대요. 또 질문. 이거 인강 수업 할 때 이제 첨삭은 어떻게 받으셨냐 이거죠. 첨삭 그때 어떻게 받으셨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강 내부에도 그 첨삭 입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매번 그렇게 첨삭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서 첨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첨삭 올린 게 너무 많아졌다 싶으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현강생들이 받는 것처럼 그 줌으로 한번 첨삭을 받아보겠냐라고 제안을 하신 적도 있어서, 그래서 인강 듣는 기간 중에서도 그렇게 줌으로 첨삭을 한 적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강은 이제 일종의 서면 첨삭입니다. 학생이 원고지를 작성해서 업로드 하면은 제가 거기다가 첨삭해서 다시 업로드 해줘요. 재업로드. 근데 이 학생은 제가 하도 특이해갖고, 얘는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 한 적도 없는 학생이었는데 너무 잘 써갖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인강 연락처가 없으니까 원고지에다가 타이핑을 치셨죠. 그죠? 쌤한테 한번 연락하거라. 그죠? 내가 상담할 게 좀 있다 해갖고 연락이 왔길래, 그래서 한번 내가 줌을 한번 첨삭해보자. 대화를 해보면 물어보면 이제 점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답안이나 해설 보고 쓴 학생들은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합니다. 이게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서 몇 번 이제 다시 줌으로 한번 현장 학생처럼 비대면 첨삭, 그죠? 화상 첨삭을 해본 적도 있어요. 해보니까 이제 거의 뭐 실제 실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가급적 현장 나오라 해갖고 이제 그때 불러낸 학생인데, 가급적 현장 일단 첨삭을 제가 수업도 그렇고, 이게 얼굴 보고 하는 게 수업 듣는 게 의외로 효과가 더 큽니다. 또 질문, 아마 이제, 생각보다 오늘은 이제까지 제가 학생이 아마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다른 학생도 물론 잘 하시지만, 또 이게 전 오늘 가장 놀랐네요. 최근에 오관왕을 예전에 한번 제가 겪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 현역 군인이었는데, 제대할 무렵에 저쪽에 철원 어딘가 우리나라에서 뭐 지도 보니까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오는데 4시간, 5시간. 그 학생이 하사였는데 간부다 보니까 주말에 나와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반 수업을 들었는데, 그거 들으러 왔다 갔다 너 힘 안 드니 했더니 뭐 아니요,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래갖고 왔다 갔다 했던 학생인데 서성 경희대까지 붙어가고 오관왕 했던 적이 있어요. 오관왕 그리고 처음입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합격증 이미지. 나머지 다 알았죠? 그게 갖고 있어야 이런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다 입증을 다 해야 돼갖고. 그러면은 아마 설명은 이제 전체 다 된 것 같고, 아마 조금 더 궁금한 것은 시간 좀 많이 가갖고 제가 첨삭할 때 그때 저한테 물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 1년 또 후배가 이제 편입계에서는 이제 또 후배가 되실 수 있는데, 꼭 부탁하고 싶은 최후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말로 수험생활 내내 막 성실하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력적으로 그렇게 특출난 학생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첨삭을 받을 때도 그렇고, 아까 이제 교수님이 채점을 하셔서 따로 앱에 올리신다고도 하셨는데, 그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 특출난 성적을 기록한 적은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특출나서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제가 해야 될 거를 계속 그냥 묵묵하게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힘들어도 꼭 포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포기를 하면은 그 이상으로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본인 해야 될 걸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거 다 잘 되시기를 신촌에 먼저 간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이 학생 합격 수기가 38쪽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시간 고생하셨고, 잠깐 제 얘기 좀, 그죠? 상담 좀 받고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고생했어.